친절한 행동. 그해 겨울엔 온 세상이 눈으로 새하얗게 뒤덮였어요. 어느 날 아침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교장 선생님이 한 아이와 함께 들어왔어요. 교장 선생님은 우리를 둘러보았어요. 소개할 친구가 있어요. 새로운 친구 마야입니다. 마야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만 쳐다보았어요. 나는 마야가 아주 작은 소리로 안녕 하고 인사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는 마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열린 코트 사이로 낡고 해진 옷이 보였어요. 신발도 추운 날씨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봄 신발 같았어요. 그마저도 신발끈 하나가 끊어져 있었죠. 선생님이 말했어요. 새 친구에게 인사할까? 하지만 아무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어요. 교실에 빈자리는 딱 하나, 내 옆자리뿐이었어요. 선생님은 마야를 내 옆에 앉게 했어요. 마야는 학교에 처음 온 그날 나와 눈이 마주치자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난 웃지 않았어요. 일부러 의자를 움직여 멀찍이 떨어져 앉았어요. 마야가 나를 볼 때마다 난 눈길을 돌려 창밖에 쌓인 눈을 내다보았어요. 날마다 마야가 교실에 들어오면 난 그저 먼 곳을 바라봤어요. 나랑 반에서 제일 친한 친구는 캔드라와 소피예요. 우리는 점심시간마다 손을 잡고 운동장을 걸으며 비밀 이야기를 속닥거렸어요. 어느 날 우리가 미끄럼틀 옆에 있는데 마야가 다가왔어요. 마야는 생일 선물로 받은 거라며 손을 펼쳐 보였어요. 손 안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공깃돌과 작고 빨간 공이 있었어요. 이거 정말 높이 뛰어올라. 한번 볼래? 하지만 아무도 마야와 놀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마야는 혼자서 공기놀이를 했어요. 그날 오후 교실로 돌아온 마야는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올해 공깃돌 세계 챔피언이 누군지 알아? 그러자 내 뒤에 앉은 앤드루가 놀려댔어요. 헤헤, 크로이한테 새 친구가 생겼대요. 크로이한테 새 친구가 생겼대요. 친구 아니야. 나는 팩 하고 쏘아붙였어요. 몇 주가 지났어요. 우리는 맨날 마야에 대해 수군거렸어요. 마야가 입은 옷이나 신발, 그리고 이상한 도시락 음식에 대해서요. 이따금 마야는 우리에게 집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보여주었어요. 카드나 나무 블럭, 너덜너덜하고 작은 인형 같은 것들이요. 마야가 같이 놀자고 할 때마다 우리는 싫다고 거절했어요. 날이 차츰 따뜻해졌어요. 겨우내 얼어붙었던 연못이 녹았어요. 눈으로 덮였던 잔디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마야는 예쁜 원피스에 귀여운 신발을 신고 학교에 왔어요. 하지만 원피스와 샌들이 새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캔드라가 소곤거렸어요. 마야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는 게 어때? 헌어 수거함! 저 애가 입는 건 전부 다 거기서 가져온 것 같아. 우리는 낄낄거리며 웃어대었어요. 마야는 담벼락 옆에 줄넘기를 치고 혼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우리에게 같이 놀자고 말을 걸지 않았어요. 잠시 후 마야는 줄넘기 끝부분을 손에 2번씩 말아쥐더니 줄넘기를 하며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운동장을 돌았어요. 마야는 고개 한번 들지 않고 그저 뛰고 또 뛰었어요. 다음 날 마야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아침 시간에 선생님은 물로 가득 찬 커다란 그릇을 교실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친절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하셨어요. 우리는 선생님 책상 옆에 옹기종기 모였어요. 선생님은 작은 돌멩이를 물 위로 떨어뜨렸어요. 돌멩이가 빠진 자리에서 작은 물결이 일더니 주위로 퍼져나갔어요. 친절이란 이런 거란다. 작은 친절이 물결처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지. 선생님은 한 명씩 돌멩이를 물에 떨어뜨리고 자신이 했던 친절한 행동을 이야기해보자고 했어요. 조셉은 할머니를 위해 문을 잡아드렸다고 했어요. 캔도라는 어린 남동생을 위해 기저귀를 갈아주었고, 장난꾸러기 앤드류도 친절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난 선생님 책을 위층까지 들어다 드렸어.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차례가 되었어요. 나는 돌멩이를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아. 선생님이 응원해 주었지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멩이를 다음 사람에게 넘겼어요. 다음 날에도 마야는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에도 나는 아침마다 느릿느릿 걸어서 학교에 갔어요. 오늘은 마야가 학교에 와서 나를 보고 미소 지었으면 하고 바랐어요. 그럼 나도 마야를 보고 꼭 환하게 웃어줄 거예요.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작은 친절이 조금씩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단다. 마야의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어요. 어느 날 선생님은 마야가 이제 학교에 오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마야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단다. 그러고는 이제 맞춤법을 배울 시간이라며 공책을 꺼내라고 했어요. 그날 오후 난 혼자 집으로 갔어요. 연못에 도착했을 때 마야에게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나는 마야에게 한 번도 친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연못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고 또 던졌어요. 물결이 퍼져나가다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퍼져나가고 사라지고 친절한 행동과 친절하지 않은 행동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작은 선물을 내미는 아이와 선물을 외면해버리는 아이가요. 단풍나무 숲 사이로 해가 지는 동안 연못에서 물결이 퍼져나가고 사라지는 모습을 계속 바라봤어요. 이제 마야에게 친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친절한 행동. 우리의 친절하지 않은 행동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하는지, 또 약간의 친절한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는 그림책인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면 대해줄수록 그 사람을 편하고 만만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친절함은 상처로 돌아올 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더 많은 부분에서 삶에 환하고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작은 친절이 물결처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나의 친절한 행동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